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HLB는 금요일 시장의 대체 거래소 NXT에서도 계속해서 하락폭을 늘려나가는 그로 인해 42,1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에 올라왔던 약업신문의 뉴스, 지난번 의도적으로 HLB 재무 관련 내용을 기획 기사를 썼던 신문사인데 이로 인해 HLB 공식 블로그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업신문에서 이렇게 약업신문 HLB 기사 팩트 입각한 정론 보도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HLB 그룹은 지난 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약업신문이 사실 확인이나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업신문의 HLB 그룹 관련 기획 기사가 자사 행사 불참에 대한 보복 기사라고 비난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HLB 측이 문제 삼은 약업 분석 HLB 그룹 25년 1분기 실적 시리즈 기사는 HLB 그룹이 공시한 분기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분석한 기사다. 공시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식 정보다. 언론은 이를 해석해 독자에게 전달할 책무가 있다. 공식 기반 기사에 대해 기업 측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비판은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 보도의 자유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HLB 측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호도했다. 약업신문은 지난 4월 1일 HLB 그룹이 3월 21일 유튜브로 방송한 가남 신약 NDA 재신청 결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두 건에 대한 심층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게재 이후 HLB 그룹 최고 기술 책임자로부터 연락이 와 정식 취재를 요청했다. 이후 10일간 회신이 없었고 약업신문은 4월 11일 세 번째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이후에 HLB 측은 입장을 전달해 왔다. 약업신문은 그 내용을 충실히 기사에 반영해 재송출했다. 특히 HLB 측이 문제 삼은 행사 불참 관련 발언은 약업신문이 그동안 지켜온 정론보도 사명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HLB 측은 약업신문이 주최하는 행사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바이오협회 주최 약업신문 주간 행사였다. 바이오 레귤레터리 이노베이션 컨퍼런스는 국내 신약 개발 기업이 미국 진출 시 FDA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획된 공개 행사였다. 국내 규제 전문가들은 물론 FDA 현직 심사관이 연사로 나선 컨퍼런스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으며 여기 보면 약업신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8월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HLB 그룹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HLB 측은 6일 구체적 판단과 책임의 귀속은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해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업신문은 그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진실공방. 누구의 말이 사실일지 현재 주가 차트도 암울한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이게 하니 정말 암울합니다. HLB 주가 차트 흐름이 5선 21선 저항을 맞고 의도적 하락, 골파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어서 빨리 이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끄러웠던 내용들이 다 해소되기 위한 주가 차트 회사에서도 얼른 재료 노출을 해야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십시오. 현재 HLB 일본 모습은 19년과 비슷하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상승 시나리오인데 이전에 너무나도 비슷하게 주가 차트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모습이 나오길 바라고 있으며 그러나 항상 모든 일에는 그리고 주식에서는 100%가 없기에 항상 대응이라는 것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년 이전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당시 위암 임상 관련 악재 때문에 하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점 하한가를 기록하며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 갭 부근이 나왔었고 주가 바닥 저점 구간에서 거량이 터지며 반등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 뒤 한 달 넘게 5일선 21선 저항을 맞고 이런 하락의 모습을 보였었죠. 이때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며 이 당시 저점을 깨버리는, 즉 항상 주가 차트에서 저점 지지는 중요하며 저점 지지 테스트 후 빠르게 반등의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이 부근 저점을 깨버리며 이렇게 급락했었습니다. 이 당시 장중 24% 급락, 종가 17%의 급락의 모습을 하루 만에 보였었습니다. 19년과 다르게 이번 FDA 간암 신약 두 번째 CRL 통보를 받고 급락하며 이와 같이 갭도 생기고 급반등의 모습을 보이며 계속해서 몇 달간 저점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점을 이탈시키는, 즉 19년과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저점을 하한가로 급락, 그리고 급반등, 그리고 저점을 지지하다가 저점을 이탈하는, 이번에도 저점을 이탈하는 이 모습이 나왔고 19년에는 한 번에 20%가 넘는 급락의 모습이 나왔고 현재에는 저점 이탈한 후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져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저점 나오고 급락 나오고 주가 지지부진, 그리고 이 저점 부근을 다시 한번 지지하자, 그리고 며칠간의 횡보의 모습, 저점 지지 테스트를 끝내고 5일선 21선을 돌파 후 안착, 그리고 21선 안착 후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 갭을 메꾸는, 그리고 위암 임상 관련해서 재료가 노출되며 급등하는, 엄청난 단기간에 급등하는 이런 패턴이 나왔었습니다. 현재도 그때와 비슷하게 상황적으로, 그리고 주가 차트의 모습이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즉 급등 전 골파기 형태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급락 뒤에 저점을 이탈, 그리고 또다시 급락, 저점을 다시 한번 지지 후 재료 노출이 되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급등 전 급락, 그리고 골파기 형태 나온 후 재료를 노출해 급등 패턴, 역사적 신고가 경신, 이러한 모습이 나는데 현재에도 어서 빨리 이 저점을 형성하는 양봉이 나오며, 그리고 추세를 전환하는, 그리고 하락을 멈추는 이 모습이 나오고 FDA 타이베이 미팅의 자세한 결과, 항서제약의 추가 자료 준비 현황, 재신청 일정 등이 잘 윤곽이 잡히게 되면, 즉 긍정적인 재료가 노출되게 되면 19년과 마찬가지로 급등전 골파기 나오고 급등 패턴,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최상의 상승 시나리오이니 참고만 하시고 항상 자기만의 매매 포지션에 맞게 대응이라는 것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땐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 그리고 대응을 꼭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린 A샵이 아주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이전에 대응했던 일부 물량을 다시 한번 아주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재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혈 영상을 참고하시고 A샵이 주봉, 월봉, 추, 월요일, 그리고 그 이후의 주가 흐름, 차트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하셔서 좋아요 누르셔서 일요일 영상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